안녕하세요. 1.2m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지금부터는 오롯이 나만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 어떤 소음도 시선도 없는 가장 편안한 장소로 가볼까요? 달콤하고 포근한 향과 조금 어두운 노란빛의 조명, 따뜻한 차도 한 잔 준비하면 좋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는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은 잠시 내려놓고 좋은 글과 함께 마음 편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을 책은 김선경 작가의 누구나 시 하나쯤 가슴에 품고 산다입니다. 처음 완성한 초고에서 시인은 계속 문장을 덜어냈을 것이다. 그럴싸해 보이는 문장, 도저히 빼서는 안 될 것 같은 단어들까지 지워나갔을 것이다. 군더더기를 수없이 덜어낸 끝에 남은 32개의 글자는 너무나 작은 존재의 찰나를 영원으로 바꿔버렸다. 결국 우리의 삶도 하나씩 덜어내기의 과정이라는 것을 나는 스스로 묻고 답하면서 배웠다.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빛처럼 시가 만들어준 삶의 틈 사이로 찾아드는 작은 기쁨과 위안을 놓치지 않고 지혜로움으로 삶을 돌보겠노라고 그렇게 시간을 충만하게 저축해 갈 것이라고 말이다. 살다 보면 마음을 울리는 순간들이 온다. 어떤 말, 어떤 행동, 어떤 냄새, 이미지, 풍경, 감정, 느낌들이 마음을 흔든다. 그 흔들림을 시인은 예민하게 포착하여 언어의 그물로 건져 올린다. 그 순간의 번쩍임을 시적 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 삶에서 만나는 시적 순간은 얼마나 될까? 삶을 돌이켜보게 하고 예감하게 하는 시적 순간들. 삶의 갈피에 숨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마음에 담아가는 만큼 삶은 나아지고 충만해질 것이다. 정말 그럴 때가 이어령. 정말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어디 가나 벽이고 무인도이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누가 괜찮니? 라고 말을 걸어도 금세 울음이 터질 것 같은 노엽고 외로운 때가 있을 겁니다. 내 신발 옆에 벗어놓았던 작은 신발들, 내 편지 봉투에 적은 수신인들의 이름, 내 귀에다 대고 속삭이던 말소리들은 지금 모두 다 어디 있는가? 아니 정말 그런 것들이 있기라도 했었는가? 그런 때에는 연필 한 자루 잘 깎아 글을 씁니다. 사소한 것들에 대하여, 어제보다 조금 더 자란 손톱에 대하여, 문득 발견한 묵은 흉터에 대하여, 떨어진 단추에 대하여, 빗방울에 대하여. 정말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어디 가나 벽이고 무인도이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문득 잘못 살고 있다는 느낌이 오규원. 잠자는 일만큼 쉬운 일도 없는 것을 그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어 두 눈을 멀뚱멀뚱 뜨고 있는 밤 1시와 2시의 틈 사이로, 밤 1시와 2시의 공상의 틈 사이로
문득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느낌. 그 느낌이 내 머리에 찬물을 한 바가지 퍼붓는다. 할 말 없어 돌아누워 두 눈을 멀뚱하고 있으면 내 젖은 몸을 안고 이왕 잘못 살았으면 계속 잘못 사는 방법도 방법이라고 악마 같은 밤이 나를 속인다. 산속에서 나희덕.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의 따뜻함을, 막무가내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이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리라.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거대한 산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지.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장마에는 벌들도 꿀을 축낸답니다. 장마 거치고 여름, 가을 지나서 벌통을 열어봐야 꿀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안답니다. 부지런한 꿀벌도 제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상황을 만나면 날개를 접고 집 안에 있는다고. 그러니 지금 수확이 없다고 스스로를 나무라서는 안 된다는 뜻이었다. 시인이 가꾸는 언어의 숲에서 고른 말들은 얼마나 따뜻한가.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알아주는 시인 덕분에 나는 조금 마음이 가벼워졌다. 물건이건 말이건 마음이건 타인에게 무언가를 줄 때 진심으로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것일지라도 겸손과 예의가 필요하다는 말이 한동안 마음에 남았다. 때로는 선의에 의한 상처가 더 아픈 법이니까. 세상 일이 하도 섭해서. 나태주. 세상 일이 하도 섭해서, 그리고 억울해서 세상의 반대쪽으로 돌아앉고 싶은 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숨어버리기라도 하고 싶은 날 내게 있었소. 아무한테서도 잊혀지고 싶은 날, 그리하여 소리내어 울고 싶은 날, 참 내게는 많이 있었소. 나를 멈추게 하는 것들. 속도에 대한 명상 13. 반칠환. 보도블록 틈에 핀 쓴바귀꽃 한 포기가 나를 멈추게 한다. 어쩌다 서울 하늘을 선회하는 제비 한두 마리가 나를 멈추게 한다. 육교 아래 봄볕에 탄 까만 얼굴로 도라지를 다듬는 할머니의 옆모습이 나를 멈추게 한다. 굽은 허리로 실업자 아들을 배웅하다 돌아서는 어머니의 뒷모습은 나를 멈추게 한다. 나는 언제나 나를 멈추게 한 힘으로 다시 걷는다. 젊은 시인에게 주는 충고. 라이너 마리아 릴케.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 인내를 가지라. 문제 그 자체를 사랑하라. 지금 당장 해답을 구하려 하지 말라. 그건 지금 당장 얻을 수는 없으니까. 중요한 건 모든 것을 살아보는 것이다. 지금 그 문제들을 살라. 그러면 언젠가 먼 미래에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삶이 너에게 해답을 가져다 줄 테니.
살다 보면 분명 내 힘으로는 어쩌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 그 순간들을 나는 얼마나 수긍하며 맞설 수 있을까? 감히 자신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조금은 헤아려 볼 수 있다. 사실 누구에게나 삶은 처음 아니겠는가? 충분하다는 것은 단지 많음이 아니다. 무르익기 위한 축적의 시간일 수도 있고 무언가를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조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순간이라도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하다고 느낀다면 이미 모든 것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알래스카 원주민 이누이트족의 토착어에는 훌륭한이란 단어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훌륭한 사냥꾼도 없고 훌륭한 남자도 없고 훌륭한 여자도 훌륭한 인간도 없다. 우리는 존재함으로 살아간다. 그러니 시시한 인생도 훌륭한 인생도 없다. 세상은 지금 나의 존재만으로 충분하다. 지나치게 훌륭해지려는 노력들이 우리를 상심에 빠뜨리고 아프게 한다. 나 자신과 타인에게 연민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더 이상 훌륭해지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 사람의 일, 천양희. 고독 때문에 뼈아프게 살더라도 사랑하는 일은 사람의 일입니다. 고통 때문에 속 아프게 살더라도 이별하는 일은 사람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이 사람을 다칩니다. 사람과 헤어지면 우린 늘 허기지고 사람과 만나면 우린 또 허기집니다. 언제까지 우린 사람의 일과 싸워야 하는 것일까요? 사람 때문에 하루는 살만하고 사람 때문에 하루는 막막합니다. 하루를 사는 일이 사람의 일이라서 우린 또 사람을 기다립니다. 사람과 만나는 일, 그것 또한 사람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탄, 지난 세월을 한탄하며 퇴계이황. 이미 지나간 세월이라 나에게는 안타깝지만 그대는 지금 시작하면 되니 무엇이 걱정이오. 조금씩 흙을 쌓아 산을 이루는 그날까지 너무 꿈을 대지도 말고 너무 서둘지도 말게. 그냥 둔다. 이성선. 마당의 잡초도 그냥 둔다. 잡초 위에 누운 벌레도 그냥 둔다. 벌레 위에 겹으로 누운 산 능선도 그냥 둔다. 거기 잠시 머물러 무슨 말을 건네고 있는 내 눈길도 그냥 둔다. 모든 말은 결핍이다.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다 담지 못한다. 모든 말은 과잉이다. 내가 전하지 않았으면 했던 것들도 전하게 된다. 말은 내가 귀 기울일 때만 말이 된다는 것, 내가 의미를 부여할 때만 힘을 가진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말에 갇히지 않고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어떤 말에 귀 기울이기 전에 나를 믿는 것이 더 먼저여야 한다는 뜻이다. 반성 16. 김영승.
술에 취하여 나는 수첩에다가 뭐라고 써놓았다. 술이 깨니까 나는 그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었다. 세 병쯤 소주를 마시니까 다시는 술 마시지 말자고 써있는 그 글씨가 보였다. 양철지붕에 대하여 안도현. 양철지붕이 그렁거린다 라고 쓰면 그럼 바람이 불어서겠지 라고 그저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삶이란 버선처럼 뒤집어 볼수록 실밥이 많은 것. 나는 수없이 양철지붕을 두드리는 빗방울이었으나 실은 두드렸으나 스며들지 못하고 사라진 빗소리였으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절실한 사랑이 나에게도 있었다. 양철지붕을 이해하려면 올해의 빗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 맨 처음 양철지붕을 얹을 때 날아가지 않으려고 몸에 가장 많이 못자국을 두른 양철이 그놈이 가장 많이 상처입고 가장 많이 녹슬어 그렁거린다는 것을 너는 눈치채야 한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은 증발하기 쉬우므로 쉽게 꺼내지 말 것. 너를 위해 나도 녹슬어가고 싶다 라든지 비온 뒤에 햇볕 쪽으로 먼저 몸을 말리려고 뒤척이진 않겠다 라든지 그래, 우리 사이에는 은유가 좀 필요한 것 아니냐. 생각해봐. 한쪽 면이 뜨거워지면 그 뒷면도 함께 뜨거워지는 게 양철 지붕이란다.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상처는 아물기 시작한다. 그러나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삶이 계속되는 한 상처도 계속되기 때문이다. 선가에 전해지는 말이 있다. 젖먹이는 종일 울어도 목이 쉬지 않는다. 어떤 에너지, 기가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다. 울음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달래는 것, 나의 부정함이 나를 해치지 않도록 콧구멍 속 어둠은 그렇게 밝혀야 한다. 누군가 좋은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새삼 세상에 시가 있어서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 시는 애써 외면하고 싶은 나의 어둠을 보게 만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과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생긴 마음의 그림자들을 직면하게 만든다. 그래서 슬픔 속에서도 밥을 먹는 인생을 포용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피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기 위해 나는 오늘 시를 읽는다.